지구의 운동 좌표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구의 자전과 일충동이야 이제. 계속해서 3강이고 교재는 몇 페이지야? 10페이지. 필기 노트는 11. 자 일단 보자. 자전. 필기 노트 있는 그대로 합시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1시간에 얼마? 15도씩 시간당 15도씩 갑니다. 오케이. 북극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반시계 북극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를 회전하는 거야. 자 지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전이고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자전을 한다. 따라서 모든 천구라고 하는 것이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자전하기 때문에 일주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 보면요. 지구의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 쌤 어디 있어요? 죄송한데. 11페이지. 몇 번째 줄이야? 필기노트 11페이지. 아 여기다. 예. 지구의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겉보기죠? 그냥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겉보기. 사실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전하고 있잖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지구의 자전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 사실 진짜 북쪽 방향은 어디냐면 저쪽이야. 뭐라고요? 진짜 북쪽 방향. 진짜. 나침반. 나침반을 보고 있으면 저기실에서 저쪽이라고 했잖아요. 어? 저기실에서 저쪽이라고. 306호에서 이쪽이라 했어요. 그쵸. 306호에서 저쪽이라고 했어. 저쪽이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자, 천구를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이쪽으로 자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멈춰놓고 생각을 하면 천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되나요? 지구 내부 저기 내부에서 그쵸. 그러면 지표면의 관측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지면의 관측자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있던 별, 여기에 있던 별, 여기에 있던 별,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별이 천구에 고정이 돼 있잖아. 근데 천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통째로 쫙 움직이는 거야. 천구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볼게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좀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왜요? 진짜 죄송한데 일주운동이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일주운동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디? 그러니까 쌤이 말씀하신 일주운동이 뭔지는 알겠는데 방향이라서. 방향.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겠다는 거야. 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고 있지만 느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 천구가 있고 예.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한단 말이야. 예. 쭉 가고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지. 네. 근데 천구 자체가 통째로 그냥 쭉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라고 할게요. 천구의 적도가 이 그림에서 이게 동남서 알겠지 이거는?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는 거지. 아까 우리 앞 시간에서 한 거 적경적에 해당하는 선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별이요.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이런 별들 자체가 위치가 나중에 되면 이쪽으로 갈 거야.
아,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게 일주운동이에요. 일주라는 게 뭐야?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운동이야. 쌤 반대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경. 그건 적경지는 거. 헷갈리는구나. 자, 이때 별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선이 뭐였었지 이런 거? 적경적인 선이잖아. 네. 적경적인 선과 별은 다 같이 고정이 돼 있는 거야. 다 같이 움직여.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이 별은 1시간 뒤에 적경이 감소할까 증가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변화 없는 거야. 고정돼 있어. 고정된 게 통째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적경 증가 감소 이런 거 하면 안 돼. 대신에 방위가 고도는 증가 감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 천체들이 일주운동하는 경로를 뭐라 그러죠? 라고 해서 빈칸을 해놨잖아. 그게 이름이 뭐냐면 일주권이야. 혹시 여기 일주권이 표현이 돼 있나요? 요 선이 일주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에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인다? 오른쪽 위로 쓱쓱쓱 움직이는 거야. 동쪽 하늘을 보면 우리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 오른쪽 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서쪽 하늘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서쪽 하늘을 보면 밑으로. 오른쪽 아래로 쓱쓱쓱 움직이는 거 되고, 남쪽 하늘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 필기 노트에 뭐 적어놨냐면 일주권과 누가 이루는가? 지평선이.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거야. 점점 뭔가 합쳐서 개념들이 합쳐지는 기분이. 그치, 이제 개념들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걸 즐기시면 안 돼요. 너무 즐기. 네, 재밌어요. 나중에 해가 서쪽에서 뜨니까 별로네. 한참 하다 보면 애들이 해를 서쪽에서 띄워요. 아무튼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사이가, 자 여기 각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요렇게 하면 요거는 90도 맞죠? 예. 혹시 이 각이 얼마였어? 고도. 북극성의 고도가 뭐와 같은 값이었지? 위도. 그럼 이 각은 뭐야? 90 마이너스 90-위도죠. 맞아요? 이게 위도, 이게 90도, 그럼 얘는 90-. 헐. 아. 그래서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 요거 이 각도 있죠? 여기에서 이 각도 있죠? 이게 얼마라고? 90도 빼기 위도. 위도는 파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90도 빼기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다고요? 어디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제 이런 게 없는데, 이제 남쪽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그려놓을게요. 북쪽도 그려놓을게요. 북쪽을 바라보면 동쪽이 어디야? 동쪽은 요 왼쪽.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혹시 동쪽 하늘에서 일주운동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지?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이동한다 그랬지? 서쪽 하늘에서는요? 왼쪽 아래쪽. 왼쪽 아래로 이런, 이렇게 일주권을 살짝 그려볼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런 선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북을 말하는 거.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 여기가 청구의 북극이야. 여기. 됐습니까? 그럼 여기 볼게요. 북쪽 하늘은 앞으로
별들의 일주 운동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잠깐만요. 한 시간 반시계. 2시에. 시계. 시계. 반시계. 힌트를 주자면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죠. 서쪽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반시계로 돌렸네요. 왜 반시계? 아니면 이렇게 봐. 아, 맞아, 이거 헷갈려. 여기서 보세요. 무서워요. 여기 반직자가 있죠? 이 녀석이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러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할게. 제가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왼손. 아, 미쳐. 왼손을 감아줄게요. 그럼 왜 이게 왼손으로 맞아요? 아까 청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아, 예. 왼손 이렇게 감아졌지? 이거를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시계 방향. 반시계잖아. 그게 반시계죠? 어떻게 시계예요? 예, 반시계 방향이요. 시계. 반시계. 짜증나는 이유가 뭐지? 잠깐만, 진짜. 그래서 반시계. 반시계라고요? 예, 반시계. 네, 알았어요. 반시계. 내가 시계라 그랬나? 몰라, 시계 기가 맞아요. 막혀요. 설명하시는 동영이 확인하면 되잖아. 설명하신 도중에 뭐라고 했어? 내가 설명한 도중에 잠시 시계라 그랬구나. 네. 미안해. 키스. 반시계야. 자, 그러니까 반시계.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퀴즈. 야, 적경 서에서 동으로 잰다 그랬어? 동에서 서로 잰다 그랬어? 서에서 동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잰다 그랬죠? 북쪽 하늘 시계 방향이었어요. 반시계 방향이었어요. 좀 방향은 시계방향. 시계. 북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적용됐어.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 왜? 자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알아. 자, 적경을 재는 방향은 일주운동과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어. 자, 적경 증가하고 일주운동 방향은요 어떻더라고요? 반대라고요. 되게 좋아한다. 왜 이래?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봐. 동에서 서로 같지? 적경 어떻게? 고개 숙여봐. 아무것도 안 보여. 자, 다시 적경 증가는 이쪽이었지, 서에서도. 근데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였어. 뭔데 이거? 이제 점점 헷갈리지. 해가 어디로 된다고? 해는 동쪽에 있어. 나 일주운동을 동에서 서려 하는데 해가 동쪽에 쓴다고요? 해 원래 동쪽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녀석은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 그리고 이 위치가 거의 변하고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한 시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갈 거야. 동쪽으로 지는데요 그러면? 여기 서쪽에 있는 서쪽? 서쪽으로 지죠. 그렇구나. 예. 그럼 북쪽은 일주운동은 어느 방향? 반시계. 적경지는 방향은 시계. 근데 이거 좀 말로 정리해주면 안 돼요 저기다가?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일주운동 모습 일단 화살표 착착착착 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 하늘에서 오른쪽 위로 되게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고, 서쪽 하늘은 왼쪽 아래로 되게끔 표시하게 되고, 뭐야? 남쪽 하늘은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표시해 주면 되고, 북쪽 하늘은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시계 반시계? 반시계 이렇게. 북쪽 하늘만 외우고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귀찮아요. 그래픽을 해주셨어요. 그래픽으로? 쌤 이거 프린트로 내가 쓰는 모든 그림 자체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 이 정도 넣은 것도 어디야? 선생님 사진 이런 거. 그거 빼시고 이걸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들고 나을 것 같은데. 쌤 그러니까 예. 책을 빼더라고 이걸 컬러로 하셨어요. 책이 컬러라는 게 많죠. 그쵸? 제 컬러가 낫죠. 특히 행성 사진들. 그건 빼고. 그러니까
갈라지 그냥 아무것도 갈라지 말고 돈 아껴요 그냥. 자, 일단 조용히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일주 운동 방향 이렇게 재는 거야. 그럼 적용되는 방향 이런 거 비교 가능하죠? 가능하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는 12페이지, 우리 책은 11페이지. 위도에 따른 일주 운동. 위도에 따른 일주 운동. 자, 요걸 잘 봐요. 일주 운동인데 하나만 딱 그릴게. 하나만 그리는데 일단 청구를 그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1페이지 하고 있죠. 아직. 필기노트는 이제 12페이지로 살짝 넘어갑니다. 그 빈칸 안 채웠나요? 11페이지 안 채웠어? 뭐가 중요해?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 저초 이게 얘를 안 아껴주셨어요. 저 일주운동. 그럼 요거 할게요. 일주운동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이고요. 동에서 서로 1시간에 15도 가는 거야. 왜냐면 위에 자전거와는 반대로 써야죠. 자전거랑 반대로 쓰고 천체들이 일주운동하는 경로를 뭐라 그런다고요? 일주권이라고 해요. 일주권의 지평선과 이루는 각을 90도 빼기 위도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예해서 적도는 위도가 얼마지? 적도는 0이니까 90도 쓰면 됩니다. 북이 37도네. 90도 빼기 위도 얼마 써야 돼? 37이라고 써야 되죠? 53도라고 쓰면 되고요. 북극은요. 이게 90이 되니까 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우리나라 방해에 따른 일주운동은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책에 촉촉촉 그려주면 된다. 필기노트 12페이지. 자, 위도에 따른 일주운동인데, 자, 요렇게 이제 청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관측자가 있어요. 관측자가 이렇게, 자, 흰색으로 그렸어. 자, 얘는 흰색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 청구의 북극이 여기, 청구의 남극이 여기 있다면, 자, 청구의 북극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일주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런 형태로 일어나죠. 이 북쪽 N, 여기 남쪽 S.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무조건 청구죠. 예, 청구고 여기 이제 별들이 이런 형태로 쭉 움직일 거야, 그지? 이런 형태로 일주로 나타난다. 되겠죠? 만약에 이게 북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파란 선들이 다 어떻게 돼요? 청구의 북극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저맨 위. 여기로 가 있죠? 네. 청구의 남극은 그럼 어디로 가 있겠어요? 아래. 여기로 가 있겠죠? 그럼 이 선들이 어떻게 돼요? 아, 지평선과 나란하게 된 거죠. 네. 북반구 중위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적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엎어요. 여기 오면 되죠? 서서남극은 여기로 오면 되고요. 일주권은 이렇게 지평선과는 수직이 돼요. 남반구 중위도 어떻게 돼요? 청구의 북극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청구의 남극은 여기로 와 있어요. 뒤집는다. 그럼 남반구 입장에서 북쪽이 어디냐? 남반구도 분명히 청구의 북극 쪽이 북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여기 내려가 있더라도 여기가 북쪽입니다. 남반구 중위도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 남반구 중위도는 이런 형태가 돼요. 청구가 있고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고요. 청구의 북극이 이제 어디로 가 있다고 이게? 이쪽으로 내려와 있죠. 청구의 남극은 어디에 있어? 이쪽. 그럼 일주 운동을 어떻게 해요? 다들 이런 형태로 할까요? 이런 형태로 하겠죠? 어디가 북쪽이라고요? 왼쪽. 그렇지. N. 이게 북쪽이야. 여기가 남쪽 안. 그럼 잘만 응용하면 남반구에서 북쪽 안으로 어떻게 일주운동이 일어나고 남반구에서 남쪽은 어떻게 일주운동이 일어나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남방구도 뭐라고요? 남반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오른쪽 위로 떠올랐잖아요. 적도에서는 어떻게 떠오르지? 수직으로 확 올라올 것 같지 않아? 우리 책을 한번 볼래요? 11페이지? 책 11페이지. 적도에서는 수직으로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올라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왼쪽 위로 확 올라요. 됐습니까? 선생님 책에서는 5개를 다 그려놨어요. 북극, 북반구 중위도, 적도, 남반구 중위도, 남극.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5개의 원을 그려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려보라고요. 하다가 보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헷갈리는 게 있어. 그런 걸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실제로 많이 그려봐야 돼요. 됐나요? 남북은 북극이랑 반대로 하면 완전 반대로 하면 되죠. 그려놓고 그리고 실제로 그려놓고 책에 있는 그림이랑 비교 한번 해봐. 내가 제대로 그렸나 안 그렸나. 그건 해봐야 됩니다. 그럼 북극이 여기예요? 응? 남북 청구의 남극이 아마 쪽에 있어요. 청구의 남극 자체가. 남극? 남극은 여기 청구의 북극이 완전 천저 방향으로 가 있어야죠. 그러면 북극이 여기겠네요. 북극은 청구의 북극이 천정 방향으로 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 됐어. 우리 필기노트 14페이지. 예? 아 선생님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나중에 다시 봐. 아니 내신 끝나고 다시 보면 되지. 태준아 그지? 지금 정신이 아예 없어졌네요. 이게 다 웹툰의 결과야. 웹툰을 보고 나서 장면 때문에. 어? 그걸 발려 때문에. 볼래? 자 아무튼 여기 12페이지는 직접 그려봐. 알았지? 네. 그려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주극성, 출몰성, 정몰성으로 볼게요. 정의를 적어보세요. 주극성은 어떤 별이라고 돼 있어요? 주극, 항상 떠 있는 별. 주극성. 출몰성은 어떻게 돼요? 뜨고 지고 할 수 있는 별. 지면 아래로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별. 전몰성은요? 아니야. 전몰성. 그러면 요 그림에서 봐. 요 그림에서 경계를 잡아볼게요. 청구의 북극이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요 영역 안에 있는 별들은 다 뭐야? 항상 또 있다. 항상 떠있는 이름은 주극성이야. 여기는요? 정말서. 올라오지 않는 별. 전몰성. 우리 볼 수 없죠 여기 있는 별은. 지면 위로 올라올 리가 없잖아.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나머지는 출몰성이죠.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주극성과 출몰성의 경계는 이 녀석이죠. 여기 빨간 선. 여기는 뭐가 같아요? 여기 있는 별들 다. 위도였나 그게? 저기죠. 저기가 몇 돌까? 왜 저기예요? 봐요. 청구의 적도의 저기는 얼마죠? 0. 저기가 10도인 별은 이거 그러면 20도, 30도, 40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럼 저기가 같은 별이잖아. 저기가 얼마일까? 90도가 짧고. 여기 사이각이 얼마지 이거? 8. 이게 위도죠. 그럼 저기는 위도? 아니면 90도 빼기 위도? 빼기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청구의 적도에서부터 각을 재는 거잖아.
90도 빼기 미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90도 빼기 미도 이렇게 된다. 여기겠네. 그럼 응용하면 얘 얼마겠어? 여기 저기 마이너스 90. 여기 저기는 마이너스 90 플러스. 요거 90도 빼기 미도를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반대편으로 똑같은 각을 가게 해요. 됐습니까? 안 됐다. 표정. 요거 저기 됐어요. 여기서부터 안 됐지? 요거 됐구나. 아니네, 이거 안 됐구나. 자, 봐. 여기 저기가 0이라는 건 됐어요. 여기 저기는 얼마야? 90 플러스 90이잖아. 그럼 여기 이 별의 저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값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봐. 이렇게 놓고 이게 0이래. 이게 90이래. 근데 이렇게 놓고 요거 사이 각이 미도래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이 별은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간권일 테니까 이 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90도 빼기 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출몰성과 절몰성의 경계 90도 빼기 미도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 합해봐. 그게 주극성 출몰성의 경계 뭐 90도 빼기 미도 적어놓고 출몰성과 점몰성의 경계 90도 빼기 미도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데 물음 1 고위도로 갈수록 주극성이 소진된다. 고위도로 가면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주극성의 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증가요. 그럼 고위도로 갈수록 점몰성의 수는 증가야. 아, 헷갈리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확하네. 감소라고 하죠. 1번이 증가니까 2번은 감소. 3번 모두 출몰성이 될 수 있는 미도는 주극성은 출몰성이 없어. 45. 90. 잠깐만 또 줘. 아. 고비도로 가면 주극성과 출몰성의 수가 늘어나잖아. 점몰성이. 반대로 그러면 주극성과 점몰성이 늘어나니 출몰성은 줄어드는 거잖아. 고비도로. 그럼 저위도로 가면 오히려 이제 증가니까 저위도 하면 모든 별이 출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상태를 보시고도 그렇게 14주까지 하고 12, 싶으신가요? 10도까지. 네. 고위도로 갈수록 주극성의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고위도로 갈수록 점몰성의 수도 증가합니다. 어? 왜요? 봐요? 이렇게 하면 노란 영역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커져요. 밑에는요? 커져요. 네, 그러네. 증가한다. 아마 12, 13까지. 예? 13까지 모르니까. 저희는 우리 13 끝났는데? 그럼 끝내죠.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모두 출몰성의 미도까지 했잖아요. 책 페이지. 아, 책 페이지. 아, 책 페이지? 그런가? 그럼 책 페이지 우리 14에 남중고도까지 합시다. 책은 12페이지까지. 그래. 많이 양보했다. 14가 남중고도예요? 아니, 책은 12페이지. 페인트는? 필기노트는 14페이지. 그게 그거잖아. 아니 이거 14페이지에 중간까지만 한다고. 천천히 남중고도까지만. 자, 그러면 남중고도는 무엇입니까? 자, 천체가요. 이렇게 쑥 떴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동쪽에서 떠오를 땐 고도가 얼마죠? 고도 0. 서쪽으로 질 때 그때 고도는요? 0이죠. 고도 제일 높을 때 있어. 90도. 4호선에 걸릴 때. 4호선이
몰랐어. 좌우선? 요게 좌우선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와서 좌우선에 딱 걸리잖아. 쓱 내려가잖아. 고도가 그 지평선하고 그거죠. 그렇죠. 요 각이 고도겠죠. 만약에 여기 와 있었다면 요게 고도겠죠. 고도가 제일 높은 거라면 여기 정남쪽에 올 때잖아. 그럼 이때 고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활용합시다. 동그라미 그리기 있잖아. 순간 쌤이 팔이 짧은 걸 표현하는 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보세요. 만약에 저기가 영인별에 쭉 가서 남중을 하면 여기가 남중이잖아요. 네. 고도가 얼마야? 90 마이너스 이거잖아. 8 돼요? 90도 마이너스 1도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90도 빼기 위도 됐죠? 그럼 여기에서 저기가 플러스인 별은 요거보다는 10도 높은 곳에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있죠? 저기가 0인 별은 여길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저기가 10도인 별은 여기 지나가지 않을까요? 약간 10도 위. 그럴 거 같네요. 20도 더 큰 별은 여길 지나가겠죠. 그럴 거 같아요. 마이너스 10도는요. 밑으로. 밑으로 따라서 남중고도 H는 90도 빼기 위도에다가 저기라는 값을 더하고 빼주고 하면 되잖아. 저기가 플러스면 더해주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걸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저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 10인 녀석은 그냥 플러스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인 녀석은 그냥 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 공식이 있고 이 공식은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뭐 할 거냐면 태양의 남중고도도 구해야 되고 뭐 달의 남중고도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저기도 몰라네. 끊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중력이 급저하되고요. 7일 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전 증거는 그러면 다음번에 합니다. 오늘 자전 증거까지 딱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공정리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약간의 그게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는 자전 증거부터 들어갈게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봅시다. 새롭게 14페이지 오지마 오지마 우리가 전 시간에 일중운동 하다가 말았잖아. 중간에 끊겼잖아. 그래서 그거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필기노트는 14페이지 책은 13페이지 자전 증거. 잠깐만 그나저나 뭐 동영상으로 보면 뭐 몇 초 차이 안 나는 간격이겠지만 우리는 며칠 차이 나는 거잖아. 일주운동 기억나요? 뭐래? 일주운동이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지금. 자, 별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저쪽에 서에서 떠서 동 나가. 왜 서에서 떠서? 동해에서 떠서 서로 서에서 동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 개가 헷갈리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좀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 더 모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 좀 왜 이렇게 슬플까? 기분 탓이에요. 자 일단 우리는 아들 짱이요. 자전 증거 들어갈게요. 자전 증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몰라. 한글도 모르겠습니까? 푸쿠의 진짜 전향력, 인공위성 전략 자 그러니까 일단 봐. 자전 증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일주 운동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지구가 자전을 한다. 따라서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일주 운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춘동이 왜 했냐고요? 별이 떠서 지고 이런 게 일주 운동이에요.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주 운동,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운동 이런 뜻입니다. 일주 운동. 우리가 전 시간에 동영상으로는 몇 분 전에 같은 거. 자 근데 자전을 하니까 일주 운동.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천동설이라는 말이 있지, 그지?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그러면 그거 뭐냐면 일주 운동을 하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결론이 뭐가 돼버리게 되는 거냐면 하늘이 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증거를 찾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될까? 우주에 나와서 봤더니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어때?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증거 안 돼요. 왜냐면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주 물리적인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 한숨 쉬지 말고. 자 그래서 아니 그 수식적으로 많이 안 갈 거야. 됐지? 그럼 뭐로 만들 거예요? 설명이 많죠. 그냥 자 푸코의 진자인데요. 일단 진자만 봐도 좀 별로죠. 혹시 진자에 왔다 갔다 주기 공식 이런 거 기억나요? T는? 2파이루트 지분의 1. 그렇죠. 2파이루트 지분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돼. 와, 자 근데 이상하네. 지금 며칠 전에 배웠냐면요 그거. 네. 몇 주? 3일 됐냐? 일요일에 그래요? 배웠어 일요일에. 여기 일요일에 지구가 배웠어 일요일에. 일요일날? 그래? 자 일단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현재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갑시다. 여기 북극에다가 중위도 지방이 하는 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북극만 다룰게요. 자 천정에다가 진자를 매달아 놓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돼요. 왜 왔다 갔다 하죠? 어떤 힘 때문에? 중력도 실의 장력 두 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상을 해봐. 이 천정에다가 진자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예. 그러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죠? 연지 아래로. 장력은 이쪽 방향.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자의 진동면 뭐죠? 왔다 갔다 하는 이 진동면이죠?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 면을 벗어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 장력? 없죠. 얘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진동면이 사실은 회전하면 안 돼요. 알겠나요? 근데 봐.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측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푸코 진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이 진동면도 안 움직이는 걸로 보여.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면요.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얘는 움직이면 안 되는 녀석이야. 진동면 자체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진동면이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결론이. 움직이면 안 될 녀석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습니까? 표정이 많이 부족하네. 50%죠. 뭐래? 자 다시 한번 진자의 진동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요? 움직여야 될 힘이 없잖아. 생각해보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자의 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중력과 장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진동면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거야.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도.
진동면 자체가 틀어지면 안 돼요. 왜요? 힘이 없잖아. 힘이 있잖아요. 어떤 힘? 중력. 잘 봐요. 자, 잘한데. 자 이리 봐. 못한다 그랬어. 여기 면이 있고요. 진자의 진동면이 이렇게 있어. 지구에 맞아. 자, 진자가 여기 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면 자체가 지면에 대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죠. 진동면이 여기 있다가 시기방향 혹은 반시방향으로 이 진동면이 움직여야 되면 힘 자체가 무슨 힘이 작용하는 중력, 장력 말고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쪽으로 작용하든지 저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의 진동면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쳐다보니까 막 움직이고 있어. 움직여. 회전하고 있어. 자, 한번 생각해봐.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이렇게 삥 돌고 있는 지구에 서 있잖아요. 오른쪽. 자, 위에서 보면 우리 땅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반시계. 반시계로 회전하고 있잖아. 땅이 반시계로 회전하고 있고 진짜 추는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진동면 자체가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야? 시계 방향. 진동면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녀석이 우리가 봤을 때 움직이는 거, 회전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건 거꾸로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녀석.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보면 푸코의 진자라고 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북극 지방에서 이제 진자를 이렇게 흔들어 놨잖아. 그거를 오른쪽에 북극 지방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1번으로 움직이다가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2번으로 3번으로 4번으로 계속 시계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푸코의 진자는 뭐라고? 지구 서에서 도는 사전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반시계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 사실은 우리 교실이요, 이 건물이요, 몰랐지? 1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몰랐구나. 1시간에 한 바퀴요? 그래서 너희가 쉬는 시간마다 나가면 딱 머리시가 돼 있는 거야. 세상 귀여워. 자, 한번 해봐. 잠깐만요. 왜? 그러면 10분에 6분의 1바퀴씩 도는 소리잖아요. 10초에 1도씩 돌아요. 예. 그래서 1시간에 한 바퀴 돈다고. 예. 10분에 6분의 1바퀴 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10분 동안 네. 쉬는 시간에 끝내고 딱 왔는데 학원이 6분의 1바퀴 돌아가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추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1시간 정도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위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추를 이렇게 놔두면, 자, 우리가 지금 반시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추가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아니지. 추 입장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선 자체가, 진동면 자체가 계속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게 푸코 진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움직이는 이 진동면 자체가 지구에서 봤을 때 움직이고 있어요. 거꾸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1800년대 실험을 해요. 푸코가.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진자를 흔들어 놓으면 이게 한참, 예를 들어서 북극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돌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왔다 갔다.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만약에 이 추를 매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레드스톤. 좀 무거운 거, 또 긴 거. 몇 미터나 했을까? 푸코는 56m짜리 썼습니다. 56m면 뭐 이 교실 기준으로 성당에다가 매달았어요. 신기하잖아. 야, 성당에다가 지구 자전 증거 실어보고 있어. 아무튼 푸코 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울 거 첫 번째, 진동면의 회전 방향 알아야 돼요. 북방구자, 시계요, 반시계요? 시계. 시계. 왜? 땅이 반시계로 가고 있으니까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인다고요? 시계 방향. 진동면의 회전 주기도 알아야 돼요.
2파이 루트 10분의 1 요거 말고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주기고 사인 세타분의 24. 맞아요? 주기 t는 사인 파이 요거는 뭐냐면 아. 위도를 얘기하는 거야. 사인 위도분의 24시간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위도 30도 정도 되면 주기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위도 30도 48시간 위도 90도 극지역 24시간. 24시간 잠시만요. 적도 무제한. 적도는 불능이 되죠 0이니까 시계 식이 성립 안 합니다.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주기라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리죠. 예, 안 움직이는 얘기야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진자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 북반구는 진자가 진도면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거든. 남반구는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그럼 적도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중점. 그래서 안 움직인 거야. 자, 푸코 진자 이런 거. 그럼 두 가지 방향하고 주기 요거 알아두세요. 그다음 두 번째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향력. 혹시 뭐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자, 너희가 이런 실험을 할 일은 아니면 안 되겠지만 회전 목마를 탈 일도 없고 놀이터에서 빙빙 도는 거에 탈 일도 없고, 그죠? 근데 그거는 타이밍이 있으면 가끔씩, 야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그 놀이터가 빙 도는 거 있잖아. 네. 이게 아, 돌려서 딱 올라가 도는 거요? 좀 큼지막하게 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 돌면 이렇게 쌤 그거 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반대편에 친구가 타고요. 같이 빙 도는 상황에서 친구한테 공을 이렇게 샥 던져봐. 친구한테 안 갑니다. 네. 휘는 걸로 보여.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그 빙 도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어요. 쌤 잠깐만. 예, 진동면의 회전 방향이 어디예요? 시계 방향이죠. 아, 이거 프린트부터 채우기. 아, 채우게. 예. 회전 방향, 시계 방향, 주기는 여기. 야, 책도 있잖아. 쌤 없잖아요. 아, 맞다. 그 책을 안 읽었지. 그러니 잘 들어야지. 억울하겠다, 되게. 이거 다 듣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김모씨 누군가가 있고요. 왠지 나가 한 번씩은 여기 문모씨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김모씨가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김 프라임. 여기에 무모씨, 무 프라임. 위치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근데 봐. 여기 김씨가 여기에서 속도를 가지고 던졌어요, 공을. 그러면 날아가면서 사실은 중력의 영향만 받잖아. 네. 그죠? 우리가 연직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연직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폼을 쏘는 운동 말고요. 그냥 공을 던졌으면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 도착할 때쯤 되니까 김모 씨가 결국에는 김 프라임이죠. 자, 보면은 내가 분명히 쟤를 향해서 던졌는데 어디로 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공이 어떻게 가는 걸로 보여? 나는 분명히 저쪽을 던졌는데, 그죠? 결국엔 도착을 여기로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휘게 되잖아. 이게 그 아주 짧. 잘만 던지면 정말 아주 짧. 자기가 다시 받을 수도 있어. 평 던졌는데 슉 돌아서 자기가 돌 수도 있어요. 잘 던지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즉 북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극이라는 땅 자체는 지금 현재 반시계로 돌고 있죠. 이 놀이기구처럼.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게 전향력이야. 그러니까 전향력이라는 힘 자체가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서 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 힘이에요. 근데 나타났어. 그런 거야. 자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향력은 이거 알아야 돼요. 북반구는 어느 방향? 북반구는 오른쪽. 뭐의 오른쪽? 운동 방향의 오른쪽.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반대. 오케이? 근데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힘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정말 작은 힘이야.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넘어갈까요? 시계가 없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메가는 알고를 빼놓은 거였어. 지구의 지구의 자전 각속도인데 지구는요 하루 동안에 하루는 몇 초? 86,470 동안에 각도를 얼마나 갑니까? 한 바퀴 2파이 라디안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메가는 사실은 10,000분의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래서 V는 이제 속도일 거 아니야. 얘 위도일 거 아니야. 사인 위도니까 또 1보다 작고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라는 건 MA로 표현 가능하잖아. M 곱하기 나머지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얼마나 작을 것 같아? 10,000분의 1m/s 정도의 수준이죠. 중력 가속도가 몇 배죠? 중력 가속도가 얼마지? 10이죠. 10이랑 10,000분의 1, 그럼 10만 배 차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서는 우리 전향력을 못 봐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돼. 어느 정도 규모로 커야 되냐면 100km 정도 돼야 돼요. 100km 정도 돼야 전향력이라는 힘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뻘뻘해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공을 던졌다. 오른쪽으로 휙. 이런 거. 변기 물을 내렸더니 빨리 들어가는 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빨리 들어가고 있어. 거짓말이야. 왜죠? 그럼 문제 풀 때 이거 다 거짓말이다 하면 되는 거네. 변기가 한 100km 정도 되면 반시계로 빨리 들어갈 건데 수영장이에요. 100km 그거는 빨리 가는데 나머지 아니야. 그냥 다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쌤 그러면 그런 문제 나오면요 이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써. 그런 문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너희가 뭐 TV 프로나 이런 거 보면 뭐 적도 지역에 뭐 퀴토 뭐 이런 데 가면 뭐 적도 딱 선 그어놓고 여기 뭐 수주에는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고 저긴 반시계로 내려가고 이거는 전향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에요.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을 이렇게 그려다 볼게요. 자, 여기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 푸쿠진자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인공위성이 돌고 있죠. 네. 인공위성의 공전 궤도면이 있어요. 네. 자, 인공위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까? 만유인력. 밖에 없죠. 그럼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 인공위성의 공전 궤도면이 바뀔 수 있나요? 아니. 안 바뀌죠. 힘이 중심으로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바뀔 수가 없죠. 바뀌면 안 되는 녀석을 지구에서 보고 있는데 계속 공전 궤도가 서쪽으로 서편하는 현상이 보여요. 진짜요? 그러니까 동쪽을 막 지나다 계속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인공위성이. 근데 한두 시간 뒤에 보니까 저쪽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서쪽에서. 서편.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냐면 자전거가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제 우리 공전으로 들어갑시다. 이거 아세요? 저 11시까지. 지금 몇 시인데? 46분. 진짜?